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근현대 단체, 바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독립운동단체 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현대 시대별, 지역별 단체 이름을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험에도 잘 나오고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래도 좀 단체가 헷갈릴 수 있어요. 막 대한과 독립자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1910년대에는 국내에 비밀결사단체 대한광복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자가 들어가죠. 대한광복회는 바로 박상진이 만들었죠.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종을 왕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가 되는 공화정을 추구하겠다. 이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의군부가 있어요. 독립의군부는 의자를 기억해 주세요. 고종과의 의리, 왕과의 의리, 충성 막 이런 느낌으로 임병차는 이 최익현의 유생이었던 최익현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생적인 그런 마인드로 다시 왕을 올리겠다라는 복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복벽주의. 독립의군부 의리,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너무 중요해요. 모두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입니다. 국외로 나가면 연해주에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었죠. 대한광복군정부가 있습니다. 대한광복군정부.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인이라는 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인타운 만들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주 지역,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 국민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단체 이름은 주로 세 글자가 많습니다. 뭐 경학사, 중광단, 뭐 의열단, 뭐 흥사단, 권업회 이런 식으로 세 글자 많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간도는 경학사가 있었어요. 경학사, 부민단 이런 식으로 경부, 한서, 한족회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한능검에선 경학사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오히려 서간도에 시호자를 기억하시고 삼원보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체가 있어요. 대종교의 영향을 받은 중광단입니다. 중광단. 중광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종교에 나철이 막 오저감사단, 뭐 자신회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분위기로 이어가서 이제 북간도의 중광단 아주 중요합니다. 중광단의 가장 대표, 뭐 서일이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해주는 권업회가 무조건 기억이 나야 돼요. 연해주는 러시아잖아요. 근데 여기서 격렬한 막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 야, 너희들 그렇게 활동하면 안 돼. 좀 이름을 좀 순화시켜. 아, 우리는 상업을 권한다. 그래서 권업회예요. 이런 업을 권한다. 직업을 권한다. 권업회. 그래서 권업회 기억해 주세요. 연해주는 권업회고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 의거활동을 하는 곳이죠. 열심히 의거활동, 의열단, 안창호의 흥사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들이 많습니다. 중광단, 의열단, 흥사단 뭐 이런 식으로 안창호, 히읗, 흥사단 연결해 주시고 김원봉의 의열단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192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바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초창기에 큰 승리가 있었고 뒤로 갈수록 조금 안타까운 패배가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쫓기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겠죠? 자, 홍범도 장군. 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또 이어서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여기 나오잖아요. 요것은 청산리 대첩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독립군단.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도 승리를 하고 또 홍범도 장군과 플러스 김자진 장군이 만나가지고 같이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다음으로 간도 참변이 있었어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간도 지역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독립군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이 남은 독립군들을 모았다. 그래서 단자가 붙어요. 대한독립군단. 그래서 이 군단들을 누가 이끄냐면 서일이 이끕니다. 서일이 이끌고 자유시로 가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 각종 사회운동, 실력 양성운동은 조선자가 많이 붙습니다. 조선물산 장려회, 조선밀립대학 기성회, 조선농민총동맹.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붙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그냥 너희들은 조선이다. 조선태영령. 그러니까 조선자를 왜 붙이다 보니까 그냥 국내에서 활동할 때도 조선자를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물산장려회, 조선밀리대학 기성회, 조선농민총동맹은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 1927년도인데요. 그냥 20년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모두 다 1920년대입니다. 지금 여기다 써놨죠? 자, 그리고 조선물산장려회는 우리 것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 쓰자. 물산장려운동, 조선밀립대학은 밀립대학을 설립을 하자. 조선 형평사 중요합니다. 형평사는 저울 형자에 평등할 평자로 저울처럼 평등하게 우리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백정에 대한 차별 멈춰. 이거예요. 백정 차별 멈춰라. 형평운동. 자, 그럼 넘어갈게요. 1930년대와 40년대 단체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한중연합작전을 하게 돼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공공의적,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은 한국은 지금 북만주 혁신이회. 혁신이회에서 한국 독립군이 나타나거든요. 한국은 성형혁신으로 한국은 지금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쌍사대라고 나오죠. 요거는 그냥 쌍사대라고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뭐 쌍꺼풀, 원래 사도하자거든요. 나도하자, 대박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쌍사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한국은 앞글자 한국은 성형혁신으로 한국은 성형혁신으로 지금 쌍꺼풀 나도하자 대박 중국 호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이것을 원래는 한국은 지금 중국 호구분들이 와서 쌍꺼풀이 나도하자 대박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쌍사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모두 193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의 조자, 그리고 남만주 국민부잖아요. 그리고 양세봉입니다. 자, 그리고 영흥 중국 의용군과 만났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을 너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우리 국민 앞에 국민부가 붙잖아요. 국민 여동생 조양으로 연결해 주세요. 조양, 조선혁명군 양세봉. 국민 여동생 조양이 중국 의용군이잖아요. 중국 의사랑 영흥을 즐기고 있다. 막 여흥을 즐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흥을 즐기고 있다.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영능과 흥경성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앞글자 따서 여러분들 스타일로 만드셔도 돼요. 뭐 한국은 혁신적으로, 지금, 쌍사대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그런 외우는 알고리즘 연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혁명. 요것은 무엇이냐? 여기 조선민족전선혁명은 그 전에 민혁이라고 해서 민족혁명당이 있었어요. 민족혁명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좌우 막 뭉쳐가지고 뭔가 하나의 당으로 유일당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열단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소왕과 지청천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김구도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으로 좌익전선이 돼요. 좌익. 그러니까 사회주의 전선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선자가 붙어서 조선의용대를 만듭니다. 바로 우한에서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누가 만들었느냐? 김원봉이 만들었고요. 중국 우한에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지도에서는 한구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 우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중국 관내 최초입니다.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1938년으로 중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한국 광복군, 바로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도 1940년이거든요. 이게 더 2년 더 빨랐죠. 그래서 중국 관내 최초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1940년대 보면 지금 방금 말했던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은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충칭 임시정부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한국 광복군도 있었고 막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하고 대일선전 포고하고 그 시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말 그대로 화북지역, 그 예난 지역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충칭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 가담을 하지 않았던, 임시정부에 가담을 하지 않았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돼요.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대군. 그래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나중에 김두봉이 이끄는 이제 조선독립동맹.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김도봉이 만들고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가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중국 팔로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호가장전, 반소탕전 이런 데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출풀이 한번 하면서 우리 외운 부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풀이 38번 보시면 가하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나왔어요. 백운평 어랑촌 뭐예요? 청산리 전투죠. 당시
북로군정서 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청산리 대첩 뭐 아니면 거기에 뭐 이제 북로군정서 아니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나올 건데요. 자, 보시면 청산리 대첩은 1920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연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 호로군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아까 한국은 지금 한국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전략정보군, 이거는 한국광복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에 만들어졌죠. 이거 3.1운동 설명하는 부분이죠. 4번 조국 광복회가 지원했다. 요것은 보천보 전투입니다. 이거는 동북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동북 항일연군입니다. 동북 항일연군에서 이제 나중에 보천보 전투를 승리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이 연합하여 참여하였다. 요게 맞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안모의 대한국민군, 뭐 국민회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군대도 선지를 통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2번 볼게요.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에 있는 이곳은 독립운동가 강상호 선생의 묘입니다. 그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취지 아래 백정 나왔네요. 백정에 대한 차별 멈춰. 뭐예요? 형평운동이죠. 자, 그럼 형평운동 옳은 것은 어린이날, 이건 어린이 운동이잖아요.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 운동, 소년 운동을 한 거죠. 조선 형평사 정답 나왔네요.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몽서적, 태극서관, 요거 신민회에서 한 것이죠.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게 된 것도 3.1운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라이진선 서교회사, 이거 되게 선지가 구체적이었는데요. 요것은 원산 총파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징선, 이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이 조선인을 일본인 간부가 구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러면 40번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사건. 자, 한 여자분이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밑에 을밀대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을밀대 고공농성인데요. 당시 을밀대는 평양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위험한 곳에 가서 내가 농성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을밀대 지붕이라고 알려줬고 고공농성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공황 이후, 자, 대공황이 여러분 세계사를 열심히 했으면 대공황이 1929년에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 이후니까 요거는 1930년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원 고무공장 쟁의를 하게 되는데 요게 1931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요건 이 사건 이후니까 1930년대 이후구나 라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조금 연도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인데 조선노동총동맹, 뭐 농민총동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 1920년대입니다. 구체적으로 27년이고요. 조선노동공제회, 이것도 20년대예요. 1920년. 전시징용, 요거 여러분 전시징용 정책 언제부터 했겠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징용체제, 국가총동원법을 하는 그 시기였겠죠. 전시징용 정책. 그래서 이런 광산 광부들이 투쟁하였다. 요게 바로 30년대가 되겠죠. 전시징용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1939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 시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1910년대. 그리고 아까 원산 총파업 얘기했죠. 1929년입니다. 그러면 조선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노동공제회, 원산총파업 모두 20년대고 회사령 1910년대, 3번만 1930년대가 됩니다. 구체적인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공황 이후니까 이 고공농성이 30년대다 라고 해서 30년대로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총사령 양세봉이 나왔어요. 양세봉 나왔으면 조양, 조선혁명군. 그럼 가단체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5일간의 격렬한 정투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릉가성 나왔어요. 영릉가, 뭐 흥경성, 영흥 이렇게 배웠었죠. 옳은 것은 흥경성 바로 나왔죠. 영흥이니까 흥경성.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선혁명군이 아니라 나중에 대한독립군단이죠. 그리고 요 연도가 틀린 게 조선혁명군이 활동했던 시기는 1932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에요. 그리고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전선에 참여하였다. 요거는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입니다. 조선의용군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팔로군과 편제해서 한창 싸웠던 시기가 이제 화북지대, 조선의용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 미얀마 전선, 요거는 한국광복군. 자, 그 다음에 5번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였다. 한국독립군이겠죠. 지청천. 어쨌든 요것도 1932년부터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은 이제 흥경성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열심히 외웠던 거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45번 보실게요. 자, 가부대에 대한 사명으로 옳은 것은 30년이나 비밀리에 행동한 조선혁명 청년은 지금도 중국 항일전에서 혁명 행동을 하고 있다. 김원봉이 만들었다. 뭐예요? 의열단이겠죠. 그래서 의열단 사건으로도 알려줬습니다. 옳은 것은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의열단이 교전하였다. 의열단은 의거 활동을 했죠. 1번은 아니고요. 2번 대전자령 정투, 뭐 쌍성보, 대전자령 이거는 아까 나왔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요것은 서일의 대한독립군단. 그 다음에 4번 중국 의용군, 요거는 조선혁명군이죠. 조양, 양세봉. 그 다음에 5번 중국 관내 최초의 무상지대. 그렇죠. 의열단에서 만들었던 군대, 부대가 그것이 바로 조선의용대죠. 자, 이런 식으로 의열단 사건도 다 이 사람이 한 것이다. 그래서 의열단이 조선의용대, 한국에서 최초로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든 한인무장지대 조선의용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아, 여러분 여기 힌트를 제가 빼먹었네요. 한국, 여기 항구에다가 네모 쳐놓고 요게 바로 우헌입니다. 우헌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무장단체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38번 보시면 이 부부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대요. 충칭이래요. 그럼 1940년대겠죠. 1940년대 충칭에서 만든 건 무엇입니까? 한국 광복군이죠. 자, 그러면은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릉가 정투 나왔어요. 영릉가 정투 아까도 나왔지만 조선혁명군. 자,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었대요. 항일전선에 참여하였다. 중국 팔로군에 편제된 건 이거는 조선의용군. 뭐 다른 말로 조선의용대 화복지대가 조선의용군이 된 거죠. 국내 정진군, 이것이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국내 진공작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아까 나왔던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5번은 자유시로 이동한 거는 아까 나왔던 대한독립군단, 서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독립군의 활동 지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군 활동 지역 보시면 1910년대, 일단 먼저 국내는 아까 나온 것처럼 대한광복회, 그리고 임병천의 독립의군부 두 개의 단체 대표적으로 외워주시고요. 만주, 연해주. 자, 일단은 서간도에는 경학사, 시옷, 삼원보, 그리고 여기서 또 시옷이 뭐냐면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만든 거니까요. 신흥, 서간도, 삼원보, 시옷입니다. 서간도니까요. 자, 중광단, 북간도는 중광단은 대종교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업회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건업회. 연해주.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도 연해주예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중에 전로중앙총회를 통해서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하게 되죠.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서는 안창호의 흥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선국민군단으로 이게 이제 그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숙무학교, 이근영의 숙무학교, 무예를 숭상한다. 숙무학교는 애니깽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애니깽 농장, 뭐 네켄 농장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멕시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주 지역으로 가볼게요. 만주 지역엔 1920년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6월 달에, 10월 달에 승리하게 되었지만 청산리 전투가 배관어. 그런데 결국 그 다음으로는 간도 참변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은 서일이 이끌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유시 참변을 겪고요. 3부는 참정신입니다. 참정신. 이런 식으로 1923년, 24년, 25년으로 이어지고요.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930년대, 아까 한중연합작전이라고 그랬죠. 자, 북만주 혁신위회에 있는 한국 독립군. 한국은 지금 쌍꺼풀 혁신으로 쌍꺼풀 나도하자 대박, 사도하자니까 대박. 그래서 쌍사대. 자,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였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선혁명군이겠죠. 조선혁명군 남만주 국민부에서 국민여동생 조양이, 양세봉, 중국 의사와 영흥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1940년대로 넘어가면은요. 조선의용대가 1938년에 만들어져요. 중국 관내 최초 우한에서. 그리고 조선의용대죠. 김원봉이 만든 우한.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충칭 때 만들어졌고 임정에서 지청천, 국내 진공작전.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는 나중에 명칭이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김도봉이 만든
만든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부대가 되죠. 자, 그럼 제가 지도로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요. 지역별 단체 이름인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이 첫 번째 지도 보면 여기 1910년대입니다. 보시면 서간도는 압록강 위에요. 이쪽이 서간도예요. 삼원보, 서간도 이쪽으로. 또 사실 샵 넘어가기 제일 편한 데가 서간도였어요. 압록강만 넣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위에가 북간도입니다. 북간도는 두만강 쪽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하얼빈 이렇게 있고 연해주는 러시아 쪽이죠. 이 연해주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일본에게 잠시 할양한 곳이잖아요. 연해주는 러시아 쪽.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제 말로만 일단 간단히 적어본다면, 여기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 시옷, 삼원보, 그리고 서간도의 경학사,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시옷을 기억을 해주시고,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중광단, 그리고 여기에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식의 학교가 있었다. 자,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건어패 기억하시라고 했죠. 건어패와 대한광복군정보, 대한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1920년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지도를 보시면, 자, 일단 먼저 제일 첫 번째 번호를 매겨주면 봉오동 전투가 제일 첫 번째예요. 1920년대 6월. 그 다음에 이어서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10월. 그리고 나서 3번 간도참변이 있었어요. 막 간도 지역을 다 죽입니다. 학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대한독립군단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을 이 미산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바로 밀산부예요. 밀산부, 한흥동, 밀산부에 모여서 결국 자유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1921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도 참변, 이 서간도 지역은 서로군정서, 그리고 북간도 지역은 북로군정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도를 통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에 한국 독립군 먼저 볼게요. 한국은 지금 한국독립군 지청천, 한국은 지금 쌍성보, 쌍꺼풀, 나도하자, 사도하자, 나도하자, 동시에 대박, 이런 식으로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나오면은 한국 독립군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죠. 자, 조양이 중국 의사와, 이거 아까 한국 독립군 지청천은 중국 호로군하고 손을 잡은 거고요. 한국은 지금 중국 호로군들이 쌍꺼풀, 나도하자, 동시에 대박. 중국 분들이 와서 쌍수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 조선혁명군은 조양은 누구랑 만나냐면 중국 의용군이에요. 중국 의사랑 만나가지고 영흥을 즐긴다. 영릉과 흥경성,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 볼게요. 동북항일연군도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는 중국 사회주의 그쪽이랑 연합해서 동북항일 연합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 보천보 전투에 이것을 지원했던 게 조국 광복회였다라는 거. 국내에 있는 우파와 이 동북항일연군의 좌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뭉쳐서 조국 광복회를 만들고 그것이 지원이 돼가지고 보천보 전투에 지원을 해줬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중국 내를 볼게요. 자, 먼저 조선의용대는 우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구라고 나온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만들어졌어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국가총동원법 발표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윤봉길의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로 인해서 32년부터는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난징으로, 장사로, 류저우로, 나중에 충칭으로 막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임정이. 자, 그러면은 이 조선의용대가 우한에 있다가 화북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북쪽으로. 이쪽이 조금 사회주의 계열이 많던 곳이에요. 그래서 화북으로 이동하고 나서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합니다. 네,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는 결국 이 화북지대가 나중에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으로 뭉쳐지고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가 되면서 그때는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죠.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다른 말로 하면은 김두봉이 만들었다. 김두봉의 산하부대다. 그러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중에서도 일부, 김원봉과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충칭으로 합류했죠. 하지만 합류하지 않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다. 요거만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나오죠? 조선의용군 1942년 조직,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다. 한국광복군은 충칭 임시정부의 산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 꼼꼼하게 설명드렸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4번. 저는 지금 전로 한족계 중앙총회라고 나옵니다. 전로 해서 이 로자가 러시아란 뜻이에요. 전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한족들이 총회를 열었어요. 우리도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인 대표자 회의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래서 힌트가 대한국민의회 나오죠? 대한강복군 정보도 나오고 아 연해주구나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건어패가 답이겠죠. 바로 나오죠. 2번. 건어패 건업신문. 신흥강습소 신흥 시리즈는 서간도잖아요. 3번 숙모학교 어디예요? 멕시코. 한인 비행학교는 노백린이 캘리포니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 요거 김두봉이잖아요. 김두봉이 어디서? 위치를 말한다면 예난에서. 자, 그 다음에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충칭이죠. 그럼 여기는 충칭 임시정부에서 만든 것이니까 무슨 단체?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이 되고요. 뭐 군무부장으로 일했다. 그럼 한국광복군 고르면 되겠네요. 숙모학교 설립하였다. 요거 멕시코. 쌍성보전도 나왔어요. 한국은 지금 그죠? 한국 독립군 지청천.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했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호가장 전투는 1941년 12월이거든요. 조선의용군은 1942년이에요. 그럼 이건 진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예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국 조선의용군이 될 거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으로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호가장 전투를 했을 때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입니다. 국내 정진군을 만들어서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하였다. 그게 한국광복군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중국권 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의용대, 조선의용대. 이 처음에 만든 건 의용대 1938년에 나중에 화북지대에서 의용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북간도에 주둔한 700명은 북로 사령부 소대진 봉로동 봉오동 나왔어요. 그럼 1920년 6월입니다. 밑에는 여기 조선혁명군 양세봉 나왔어요.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대요. 요거 1932년이거든요. 그러면 20년부터 32년 사이 시기 정말 만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 후에 3부가 조직되었다. 1923년, 4년, 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사이에 들어가죠.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 1921년 10월부터 들어가죠. 청산리 전투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 딱 끝나자마자 간도 참변이에요. 그 다음에 미스의 협정 1925년입니다. 하지만 5번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건 30년대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930년대. 연도는 1937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 37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20년대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40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는 가 지역의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답사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명동학교,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도 두만강 쪽이고 명동학교, 서전서수군 모두 다 이 두만강 쪽에 있는 그 북간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북간도라는 거 알 수 있죠. 북간도에 북로군 정서가 있었고 그쪽에 이제 홍본도 장군 그쪽에서 이제 봉오동 전투.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건어패, 연해주잖아요. 중강단이 북간도가 맞겠죠. 북간도 하면 뭐 간민의 중강단, 숙모학교는 멕시코,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이건 예난, 그 다음에 조선청년독립단 이팔독립선언 이거 도쿄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41번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허은지사가 나오는데 이상윤 선생이 나왔어요. 자, 가의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군정서의 숨은 공로자다. 그녀의 기본적인 생계활동, 공식적인 행사 준비 모두 서로군정서에서 했다. 서로군정서, 삼원보, 시오. 그렇죠, 서간도죠. 자, 그럼 서간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조신문, 해조신문, 연해주예요. 신흥강습소, 신민의 시온, 서간도, 삼원보 요게 맞겠죠. 자,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지역에서 자, 대조선국민군단 하와이, 박용만이 하와이, 이팔독립선언서 도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모두 서간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서간도는 삼원보, 신흥, 서로군정서 기억해 주세요. 39번 보겠습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요거는 좀 이례적으로 연해주가 어디인지, 멕시코가 어디인지 약간 세계지리랑 접목한 문제가 나왔어요. 특이한 문제였는데 자, 가 지역 이주민의 삶, 이주했대요. 요것도 힌트야. 이주를 했어. 어디로 이주했을까? 에네켄 농장. 누가 봐도 영어 느낌이야. 외국인가 보네. 솔직히 이거는 리을하고 미음 중에서 찍을 수 있는 문제였다.
숙무학교가 나왔어. 아, 숙무학교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 여러분 이거 너무 안 외워지잖아요. 그럼 멕시코 하면 왠지 멕시코 바베큐. 멕시코 바베큐를 숭상한다. 난 치킨을 숭상해. 숭상하라. 이러죠. 숙무학교.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원래는 무예를 숭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숙무학교 멕시코 여기가 되겠죠. 멕시코라고 힌트 줬잖아요. 이제 남만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막 서간도 막 그런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이런 쪽이고요. 연해주는 건어패였고, 일본은 아까 조선청년단의 그 28 독립선언, 그리고 하와이는 대조선 국민군단. 자, 그래서 5번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단체를 좀 꼼꼼하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알 듯 좀 모르겠다. 난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럼 반드시 기본서, 우리 에듀윌 기본서나 2주9장 펼쳐서 다시 한번 개념을 공부하시고요. 강의를 다시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에듀윌 한국사에 제 에듀윌 기본서 그 심화 강의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2주9장 강의도 다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뽑아서 다시 한번 교재해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